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전문가들의 탄식, 미국의 화웨이 제재, 중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화웨이는 조 바이든의 당선을 기다린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놨는데, 이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광동성 선전시는 물론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선전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화웨이가 있는 도시예요. 화웨이 본사가 있는 도시가 선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선전이 홍콩이 여기에 있다면 바로 접경에서 붙은데, 그리고 광저우는 이 정도 있고요. 동관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홍콩 옆에는 마카오가 있겠죠.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전문가들이 화웨이의 제재가 중국 전체에 영향을 준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중국에서 화웨이를 대신해서 중국의 기술을 그리고 세계화를 이끌 기업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특히 화웨이는 그 하이실리콘을 위시로 해서 칩 개발 업체가 있어요. 상당히 기술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는데도 한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렇게 이것을 대신해 줄 지금 기업이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선전 소재 당대 사회 관찰연구소 류 카이밍 소장은 이렇게 말했는데,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화웨이만 어렵게 할 뿐이 아니라 중국 전체의 전자 공급망에 끔찍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중국의 화웨이를 대신해서 중국의 기술과 세계화를 이끌 만한 다른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견딜 수가 없다면 누가 미국의 제재를 견딜 수 있을까라고 비탄에 처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광둥성 정부가 자문하는 싱크탱크인 광둥체제계획연구회의 펑펑 부회장도 화웨이 제재가 중국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더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신호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화웨이가 외국에서 천대를 받고 있죠. 이런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말 그대로 중국과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펑펑 부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재 영향의 강도를 예측하는 것은 지금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세계 시장은 중국의 제조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 과거와는 지금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의 제조업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면서 성장 가도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 제2인자 그리고 세계 제1인자까지 지금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을 통해서 1대1로를 통해서 세계의 경제권을 중국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보고 과거와는 지금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 선전이라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전이란 도시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렇게 선전이 무너지면 중국이 무너지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전은 개혁 개방 이전까지만 해도 홍콩의 접경에 있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어요. 지지리도 가난했던 도시입니다. 이런 선전이 특구 지정 이후에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면서 광둥성이 주도인 광저우를 뛰어넘어 인구 1,300만 명의 첨단 기술 허브로 도약했어요. 이 선전이 도약했던 가장 큰 배경에는 홍콩이 조차가 끝났어요. 홍콩이
영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었죠.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국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 중국으로 넘기면서 여기에 있던 제조업들은 어디로 가요? 선전으로 가고, 그리고 홍콩은 어떤 도시로 변했냐면 금융도시로 변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홍콩에 공장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홍콩을 가봤는데 옛날에 여기는 공장이 있었던 자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공장이 어디 갔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 선전으로 가든지 지금 선전 위로 어디로 갔냐? 우한으로 지금 갔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전시의 경제 규모는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보다도, 그리고 홍콩보다도 지금 크게 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콩이 중국에 양도된 후에 홍콩에 있던 많은 공장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인근의 선전으로 바로 이동했거든요. 그리고 선전이라는 곳이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 홍콩에 그 본사를 두고 선전에 공장을 두고 이렇게 가깝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홍콩에서 선전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꽤 많고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도인데 여기가 홍콩이 있죠. 이게 홍콩, 이 바로 위에가 선전입니다. 그리고 광저우라는 곳은 그 광둥성 주도인데 선전하고 붙어 있죠. 동관을 거쳐서 광저우를 가는데 기차로만 한 3시간 정도? 차로 3시간 정도 걸리고. 자, 보시면 또 보겠습니다. 홍콩 위에 바로 선전, 이런 선전이 다 있어서 여기 홍콩에 있던 공장들이 다 선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선전이 발전했던 가장 큰 이유이고, 또한 하나가 더 있는데 바다를 끼고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물류가 배송이 될 수도 있고 선전을 통해서 물류가 배송될 수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홍콩으로 넘어와서 홍콩을 통해서 물건이 배송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광저우가 여기에 있죠. 이쪽에서도 있는데 홍콩을 통해서 나가면 어떤 영향이 있냐? 홍콩 특별법이라고 있어서 미국이 지금 홍콩 특별법 해지시켰죠. 홍콩 특별법이라고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나가는 물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홍콩에 바로 붙어 있는 선전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말 기준 선전시의 국내 총생산 GDP는 3,900억 달러, 약 465조 원으로 광저우 그리고 주하이의 GDP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저우하고 주하이입니다. 되게 유명한데 이 선전이 광저우보다 더 나중에 발전한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어떤 회사가 있느냐? 화웨이가 있습니다. 화웨이를 전략적으로 선전해서 키웠어요. 그리고 DJI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DJI 드론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선전에는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죠. 그 중에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선전시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6년도 기준 선전시 GDP의 7%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협력업체, 식당, 레저, 보건 이렇듯 화웨이와 관련이 있는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을 하면 화웨이가 선전시의 경제에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지죠. 특히 화웨이가 그 칩도 만들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만들죠. 스마트폰도 다 지금 직접 생산을 안 해요. 직접 생산을 안 하고 이런 협력업체로 다 맡기기 때문에 이런 화웨이 협력업체까지 이런 공장들까지 다 생각을 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는 특별히 연구, 개발 투자도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월등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5G 특허 건수가 세계 제1위입니다. 지금 물론 이 5G 특허 건수가
쓸모 있는 특허 건수가 있는 반면에 쓸모없는 특허 건수까지 다 합쳐서 화웨이가 1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폄하를 해도 되지만, 그러나 화웨이가 갖고 있는 5G 기술이 꽤 유용한 기술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를 못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화웨이는 칭화대, 베이징대, 저장대, 푸단대 각 주마다 있는 그 유명한 대학교의 명문대 출신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죠. 화웨이의 임직원만 19만 4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R&D 분야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미국의 집중 경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R&D 사업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까지 견디기 위해서 이런 위기 돌파를 위해서 내수를 키운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의 육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클라우드 알죠? 네이버도 클라우드 있고 그 안에 메모리 같은 거, 이런 사업을 육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수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중국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사업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죠.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반도체를 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드 사업을 합니다. 특별히 클라우드 사업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냥 사서 기입만 하고 직접 자기 물건을 안 만들고 클라우드 사업을 키우는 동력을 만들고 중앙 집권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사업을 키운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중국이 정보를 화웨이를 통해서 다 입수할 수 있다라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화웨이 클라우드 사업이 기업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컴퓨팅 파워, 저장 공간을 판매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세요. 저장 공간입니다. 이 저장 공간에 사람들이 필요한 자료를 저장을 하죠. 그런데 이 저장을 했을 때 누가 볼 수가 있어요? 중국 정부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사업 하나. 자, 지금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한 결과 지난 1월 달에는 화웨이 클라우드 사업은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과 장비 통신 사업의 동종한 규모가 됐다고까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웨이의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 역시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지원이, 중국 공산당의 지원이 있었다 라는 거죠. 특별히 클라우드 사업은 저장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 정보들을 여기 클라우드에 많이 넣는 거죠. 자기 스스로 어떤 파일들을 안 갖고 다니고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그 자료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자료를 볼 때 그 사람이 일부러 어떤 그 저장 장치를 가지고 다니지 않은 이상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별히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는 더욱더 독려를 하겠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정부는 공공 클라우드 계약을 통해서 화웨이에 대한 지원을 점점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자면 화웨이는 역시 중국 공산당의 기업이다 라고 보는 게 더욱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웨이의 눈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로 가고 있어요. 이때를 통해서 스마트폰 사업에 명운이 달렸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화웨이 제재를 풀어줄 것이냐 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웨이 제재는 풀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은 기로에 서 있죠. 두 가지 큰 문제 때문인데요. 자, 지금 미국이 점점 더 중국 때리기를 강화를 하면서
무역전쟁의 핵심인 화웨이의 규제는 풀지 않고 있죠.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1차 무역협정을 하면서 화웨이 제재를 연기를 하겠다, 풀어주겠다 라고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올린 영상들에도 얘기를 언급했다시피 화웨이의 제재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가 있는 한 화웨이의 제재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웨이는 이번에 트럼프가 되지 않고 조 바이든이 되기를 바라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작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어나서 이번에 17일에 전 세계 21개국의 38개 화웨이 계열사에 대한 블랙리스트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화웨이 입장으로서도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사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규제 대상에 올라가 있는 화웨이 계열사만 모두 152곳, 이게 다 해외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또한 화웨이의 조립시설 4곳도 거래 제한 명단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화웨이의 협력업체까지도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번에 11월 달에 열리는데 조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화웨이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어떻게 어려워졌냐? 특별히 기린의 생산을 포기하고 구글 라이센스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제재로 대만의 TSMC가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화웨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화웨이가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자체 제작 통신칩, 말하자면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만든 기린을 생산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SMIC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떨어져요. 특히 7나노 이하 제품으로 지금 기린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 7나노 이하 제품으로 만드는 업체가 어디예요?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미국의 눈치를 무조건 봐야 되는 업체이고, 대만의 TSMC도 이번에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화웨이도 자동적으로 기린의 제작을 포기를 선언을 했죠. 지금 SMIC가 지금 만드는 게 12나노 공정으로 만드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기린 생산 포기, 그리고 또 부족해서 미국은 화웨이를 더욱더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미디어텍을 통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대량 구매하는 방법까지 지금 노력을 했는데, 미국에 이번에 추가 규제가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혀버린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텍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우회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그런 말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정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을 획득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 안정성과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을 더 강하게 제한하고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에게 직접적 타격을 가했다라고 TSMC를 제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작년 5월달에 제재가 들어갔죠. 6월달부터 제재가 들어갔나요? 그때 제재가 들어갔을 때 구글 라이센스 계속 연장을 시켜줬어요. 계속 연장을 시켜줬는데,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8월 13일부터 공식 종료가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 이 상황은 화웨이가 인텔 프로세서 그리고 퀄컴의 통신칩,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업데이트,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각종 부품 도입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없다. 특별히 인텔 프로세서 지금 못 받고 있죠. 퀄컴의 통신칩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퀄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화웨이와 거래하고 싶다. 이거 열어주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안 열어주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업데이트, 이것까지 끝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이는 것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제공하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신규 업데이트 버전을 정상적인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폴더블 폰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폴더블 폰.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OS는 이제부터는 하모니를 써야 되죠. 하모니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OS를 완전히 대체해서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나오게 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즉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서비스도 기 사용자도 받을 수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존에 내려봤던 앱이 업데이트가 완전히 막히고 새로운 앱을 검색해 사용하기도 어렵게 됐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면 앱의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받아서 별도로 구해서 직접 설치하거나 앱 개발사의 업데이트 정보를 찾아서 직접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구글에서 지원하는 방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방화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안 업데이트가 완전히 중지되죠. 그래서 스마트폰 보안성에 취약한 위험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럽에서 그리고 남미에서 이러한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전혀 안 팔릴 가능성이 더 높아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매를 했었던 화웨이를 구매를 했었던 분들도 새로운 제품으로 다 갈아타야 된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의 모빌리티 부부사장 니콜 팽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화웨이는 올해까지는 살아남겠지만 앞으로 2년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 통신 부분 사업과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는 점점 커지니까 통신 부분 사업은 중국에서 전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 지금 안드로이드 OS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은 참 어렵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올 2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했는데, 3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3분기부터는 완전히 구글 OS가 되지 않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 전 세계적으로는 반중의 분위기로 화웨이 판매가 줄었어요. 그런데 중국 내수에서는 약진을 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였는데 올해는 70%로 10%가량 더 상승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스마트폰 업체가 중국에서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제재의 영향으로 앞으로 특별히 통신칩을 받지 못해서 제품 생산의 차질을 만약 일으키게 된다면 중국 내에서 오포, 샤오미 등 다른 중국 기업의 내수 1위까지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웨이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만약 된다, 제 예상으로는 바이든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데, 이것에 대한 영상은 제가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만약 바이든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화웨이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화웨이 희망은 트럼프 대신에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화웨이와 관련된 규제들, 그리고 중국에 걸어놨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조 바이든이 친중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 조 바이든이 친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화웨이의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민주당 일각에서, 민주당의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중 정책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더 강화도 돼야 된다. 트럼프가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직업들을 중국에게 많이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는데 이 선거가 어떤 형태가 되냐?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지금 다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헛물키지 마라 라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이미 선을 넘었다. 냉전으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관계는 되돌리기 이미 늦었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캠프에 몸을 담고 있는 민주당 내 주류 세력에 맞춰서 자유주의 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입장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조 바이든, 옛날에는 민주당이 자유무역주의였죠.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오바마를 보면 됩니다. 오바마 정부 때 자유무역주의의 거의 정점에 달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민주당에서 선회에 다 가고 있다라는 거죠. 미중 관계 전문가인 샘 자워 덴버 대학교 교수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 중국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과거와 같은 관계를 돌아갈 수 없다라고 잘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의 발상지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누가 뭐래도 중국입니다. 중국의 우한 폐렴.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번에 우한에서 풀파티 했죠. 수영장 파티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반목이 들끓고 일어나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점점 어려워진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덕을 보고 있는 게 군사 무기 분야에서 지금 덕을 보고 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고체연료, 핵잠수함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